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독립정신 읽어주기. 이제 그 13장, 새로운 것과 전통의 구별 할 차례인데요. 제가 조금. 네, 준비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우리 안 이쁜 얼굴만 맨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시간을 또 오래 가는 것도 있고, 내용 의미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럴 때도 있고. 네. 네. 지금 이제 PPT로 해서 이제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느낌으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우리가 하고 싶은 핵심은 짚어주면서도 좀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네. 네. 아유, 한번 알겠습니다.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너무 잘 만들어 오셔서. 자, 네. 그 제목처럼. 네. 13과 새로운 것과 전통의 구별입니다. 네. 네. 이거 이제 습관처럼 하면은 이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지금 네. 내용을 여기다 요약을 해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인종에 대해서 얘기한 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상의 뭐 5색 인종을 3가지로 구별한다. 그 이승만 박사가 구별한 거예요. 네. 문명 개화된 사람, 반쯤 개화된 사람, 야만인 이렇게 3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또 야만인은 2종류로 구분한다 그렇게. 네네.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는 이제 짐승과 조금 나은 인종, 그러니까 거의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제 문자도 없고 교육도 없고 윤리 예절이 없다. 그리고 이제 토굴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이제 원시 부족. 예, 그리고 조금 진보된 부족은 이제 보면은 뭐 아프리카. 이게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 네, 인디언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야만인 뭐 오랑캐 짐승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 별로 다름이 없지만 그래도 그 앞에 먼저 얘기했던 야만인보다는 조금 진보해서 네네. 집이나 이제 집과 비슷한 거처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인디언들 천막을 치고 또 뭐 아프리카도 그렇죠. 나무 위에나 나무 위나 아니면은 뭐 집 같은 거 집어먹고 흙벽하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나라 모양을 갖춰서 이제 저기 추장이 있고 뭐 밑에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이러한 한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그 전에 여기 네. 보니까 이렇게 좀 짐승과 좀 나은 인종, 문자, 교육, 윤리, 예절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물론 뭐 문자는 요즘 다 있고 교육, 윤리, 예절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에 또 이렇게 짐승과 조금 나은 인종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만인 중에는 외국 군함을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그들 중 앞선 사람들은 백인들과 더불어 공부도 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야만인들도 개화에 힘입어 달라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야만인, 이제 오랑캐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야만인도 2종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진보된 부족들이 그 진보된 부족에 속하는 인종의 사람들이 덜어는 좀 더 진보가 돼서 자기네 부족보다도 좀 더 진보가 돼서 아니면 그 일찍이 백인들의 종으로 끌려왔다든가 뭐 이렇게 아프리카 흑인들 같은 경우 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영국에서 이렇게 와서 범죄자들이 와가지고 뭐 또 그 원주민들을 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백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백인들한테서 교육도 좀 받고 문자도 좀 읽고 그래서 백인들이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개화를 통해서 거의 백인과 같은 그러한 생활도 하고 또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된다. 이제 하물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하물며 이런 야만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반쯤 개화된 사람 이제 예의나 삼강오륜을 중히 여깁니다. 그다음에 나라를 세워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도 있고 신하도 있고 백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할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성을 쌓고 농기구나 활, 검, 배나 수레 이런 연장을 사용해서 조금 이제 문명의 길을 약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또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이제 뭐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반쯤 개화된 나라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예, 그러면서 전제군주국. 그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는 네, 전제국가. 예, 보면 요 밑에 보면 이제 야만인들에 비하면 훨씬 개화된 인종이나 큰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나쁜 풍속과 이상한 신앙이 생겨 아무 노력도 없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니 수천 년간 의미 있는 발전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바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이제 그 흑인들 네. 예를 들어 흑인들도 좀 앞서 좀 더 진보한 사람들은 이제 백인의 역할을 배워가지고 교육 개화되지 않는 사람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야만인도 개화를 하면은 백인과 같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야만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 참 안타깝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반개화가 네. 당시 이제 우리나라 예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전제 군주국 네. 모든 미국은 이미 이때는 그 민주공화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주권이 국민에게 네. 있는 그 다음에 유럽 모든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네. 또 영국은 그 이전부터 사실 왕의 권한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의회에서 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 있는 왕권 국가들은 주권이 다 왕에게 있었죠. 전주국가였죠. 그렇죠. 전제 군주국가였죠. 예.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였으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특히 일본은 이 명치유신 이후에 네. 예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막부 뭐 네. 토쿠가와 이에야스니 네. 뭐 이렇게 막부 권력이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와 뭐 거의 마찬가지죠. 봉건제였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명 개화된 사람. 사람의 지혜를 개발하여 없던 것을 만들어내며 있던 것을 향상시켜 더 좋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문명 개화된 사람들인데. 아주 이렇게 참 이 용어를 되게 간략하게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항상 이 책 읽으면 느끼는 게 참 그런 부분들. 저 당시에 어떻게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을까 함축된 용어들이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물론 이제 김윤선 선생님께서 이렇게 풀어서서 한자를 이제 풀어서서 이렇게 해주셨지만 참 책의 내용을 그대로 풀어 쓰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 잘 쓰셨다라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기구 같은 거, 열기구 같은 거, 저 무선 전화기, 네. 자동차 이런 온갖 이제 문명의 얘기들 이것이 이미 이때는 다 쓰고 있던 거잖아요. 전신도 그렇죠. 뭐 발명되어 있었고 전기도 발명되어 있었고 예. 그 이제 이렇게 문명화해서 매일 온갖 문명의 길을 만들어내므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 그런 그 책을 재생 읽어보면은 뭐 그런 내용도 나와요. 지금 이제 무선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더 발전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문명의 이 길을 보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다.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10년 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게 그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제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친구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저는 앞으로 걸어다니면서 TV를 보는 시대 그림을 만들겠다 했었어요. 그때 애들 다 웃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TV를 보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박사죠. 이 당시 박사님께서는 아니 그냥 이승만이었죠. 청년 이승만인데 네. 29살에 네. 청년 이승만은 제가 볼 땐 그 당시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한테 잠시 왔다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걸 썼을까. 분명히 이분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한테 잠시 왔다가 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까 무선도 얘기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그때 이제 상상으로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짐작하기 어렵다. 짐작을 못했죠. 뭐가 나올지. 그만큼 이 문명 개화가 되면은 하루하루 막 달라지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죠. 정치 시스템이. 네. 그 다음에 법률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높은 제도. 수준에 이른 제도, 그 뭐 여러 가지 사회 제도 같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아주 명징하게 이제 교육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교육이. 그쵸. 그래서 문명 부강은 모두 교육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저렇게 새로운 문명의 이기도 발명하고 그걸 더 이용하기 좋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계와 교류하지 못한 나라가 없으며 알려지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것은 다만 겉으로만 드러난 것이다. 물질적 변화는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훌륭하다, 칭찬한다. 하지만 교육과 학문의 근원을 살펴볼 때 기계나 다른 제조된 물건들은 기술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네. 저는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정말 함축적으로 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절자이신 정치와 법률, 높은 수준에 이른 제도와 윤리도덕, 문명부강은 모두 교육에서 비롯된다. 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고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문명개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교육을 시켜야만, 교육을 많이 받아서 깨어야만 저렇게 정치 제도도 잘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또 그만큼 사람이 깨어야 뭐 옳고 그름을 분간을 잘하잖아요. 판단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명 개화한 사람들은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 세계와 더불어. 통상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러한 문명의 이익이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전기기관이 나오고. 예. 그것이 교통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교류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금방 가고. 네, 맞습니다. 예, 뭐 우리 지금 미국도 맘만 먹으면 뭐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면. 일일 생활권이라는. 예, 저 12시간이니까 네. 뭐 가서 아침에 가면은 저녁 거기서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잖아요. 그렇게 가능해지게 만든 근본 요인은 뭐냐? 교육이죠. 예. 그래서 여기 물질적 변화는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아, 비행기라는 것이 만들어졌어? 열기구가 만들어졌어? 기구, 풍선. 그때는 이제 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라이트 형제가 대량 횡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참 좋네. 저런 것도 나왔어? 저런 것도 나왔어? 이게 자전거야. 예. 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칭찬하지만 그런 것이 나오게 된 거는 기계나 다른 제조된 물건들이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제 이 말 듣고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29살의 청년 이승만이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이 정권에 들어와서 이미 기술을 사양시켰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아시다시피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그 학문에 달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 이승만이 지금 왔으면 상당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좋은 기술을 남들은 보유 못해서 공부 못해서 한스러워하고 안타까운데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막았다. 아마 엄청나게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조차도 기술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왜냐,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처지게 되잖아요. 이 옛날하고 달라서 그전에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달이면 변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네. 쭉 뭐 한 달, 2달 정도만 안 지나다니다가 가보면은 뭐 도로도 여기가 뻥 뚫리고 저기도 뻥 뚫리고 뭐 모르는 도로가 막 새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비 없으면 참 운전하기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이 막 신속하게 굉장히 빠르게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건물도 뭐
몇 달이면은 하나가 예, 딱 들어쓰고. 그러니까 옛날에 약도를 그리는데 뭐 여기 골목 사거리 그리고 했어요. 여기 집 몇 개 있어. 여기는 공사 중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약도를 갖고 찾아갔는데 공사 중인 곳이 없는 거예요. 이미 두세 달 후에 거기에 막 멀쩡한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예. 그렇게 빨리 진보하거든요. 엄청 빠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따라가면 우리는 그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세계가 다 경기가 그 살아나서 뭐 일본은 뭐 일자리가 넘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자들까지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건설 현장이고 어디고 이렇다는데 미국도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상승하는 경기에 같이 올라타서 부양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는 뒤로 지금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회사가 대만으로 그 공장을 져서 간다고. 예. 지금 아마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여기 오늘 촬영 오면서 어느 교수님이 친구죠. 제 친구 같은 형인데 이 학생들 레포트를 한번 보라고 보내줘서 이제 봤는데 그 레포트 속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우리가 이제 대기업을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이 그 이제 소득 차이 월급의 차, 그러니까 소득의 그 임금의 차인데 미국이 한 70%대, 뭐 80%대 육박하고 이제 우리가 한 60%대더라고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그래서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의 일부에 불과한 이 현상을, 지금 오늘날 이 현상을 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또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뭐 교육도 지금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지 시키니까. 않습니까? 이거는 그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우열반을 갈라서 이게 이제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준다. 전혀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에 가서 놀기를 원해요. 이게 지금 선생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평등은 그게 평등이 아닙니다. 그쵸. 순수한 평등, 우월반 가서 우월반끼리 하는 거고,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좀 열등하지만 우월반에서 개인이 위압감 드는 것보다 열등한 친구들 속에서 자기가 같은 수준 가운데서 경쟁을 해서 경쟁을 가지고 앞뒤를 다투고 하는 거, 또 자존심을 살리고 자존감을 살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평등이지, 그냥 60명을 다 모아놓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가르친다는 건 그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한날 1시에 내 손과 발은 한날 1시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손가락 크기 다 다르잖아. 네, 맞아요. 쌍둥이 한날 1시에, 1시는 아니구나, 뭐 몇 분 차이로 나오지만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단지 평등이라는 거는 기회의 평등.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몸에 이상이 있는,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면은 하고자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그 기회의 평등.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어디 뭐 신체가 이상이 있거나 없거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중학교도 다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평등한 거죠. 그 안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같이 쭉 뭐 1학년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1학년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좀 차등이 생기죠. 우열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아서 얘들은 더 나은 걸 가르쳐서 그것이 결국은 또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습득한 정보나 교육들이 다시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다 천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바보가 돼야 됩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거지예요. 예, 저쪽에서 쓰는 평등은 절대 저는 평등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 우민화하는 거죠. 저 우민화하는 네. 거죠. 예, 왜냐하면은 좀 모자라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맞습니다. 공산 국가가 독재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급 사회잖아요. 자기들은 평등이라고 하면서 왜 자기들은 자기들만 위에 있는 저 상층에 있는 사람들만 누립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톡을 하나 봤는데요. 톡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글씨가. 쟤네들이 정말 반미를 외친다며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쟤네들이 정말 특목고를 폐지를 한다 그러며 왜 그네들 자식들은 특목고에 보내고 안 되죠.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구한다고 청년들이 다 나와라 할 때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위기며 지 자식들 미국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동시에 낮춰야 되는데 지 자식들은 따뜻한 곳에서 배 먹고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남의 집에 귀한 자식들은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혀놓고 있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말씀 맞는 거예요. 특목고는 그렇게 따지면 그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면 결국 지금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함축을 이제 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대한민국의 친구들을 운민화시켜서 자기 자식들 자기가 국민들을 발 아래 놓았듯이 자기 자식도 그 세대를 발 아래 놓기 위해서 특목고를 폐지시키고 반미 운동을 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민화가 돼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라. 자, 그 상층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맞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먼저 나와서 촛불 들고 그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어요. 맞습니다. 왜 남의 집 귀한 자식만 갖다가 세상에 그런데도 이렇게 이것을 분간을 못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의 머리는 석회화된 거예요. 운민화된 거죠. 그래서 청년 이승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교육을 딱 얘기합니다. 그쵸, 교육, 올바른 교육. 올바른 교육. 그냥 교육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개화 수준에 따라 드러나는 인종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개화된 사람. 이 개화된 사람들, 편안하고 즐거운 삶, 교류를 통해 개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개화, 발전시켜 함께 이익을 누리고자 함. 예, 잠깐만요. 이건 뭐냐면 제가 무지무지 많이 다 줄여버렸는데요. 일단 개화된 사람들은 편리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그게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의가 발명됐잖아요. 수세식 화장실, 선풍기, 그리고 버스, 냉장고, 자동차, 자가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편안하게 육체의 그 육체적인 활동, 운동, 일을 덜 하잖아요. 좀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죠. 즐거운 삶이 되는 거죠. 일단은 개화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기들만 개화됐으니까 이렇게 즐겁고 편하게 살자. 그게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 개화되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화라는 것이 이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 종이에 물 먹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막 퍼지는 거래요. 어디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말씀드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확산을 하는 거잖아요. 말대로. 우리가 이제 차면은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릇에 물이 이제 차는데 계속 보면 넘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개화가 또 처음에는 영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안에서 이제 개화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개화도 되고 이랬어. 그런데 그것이 점점 주변 국가에 퍼지잖아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먼 곳도 이웃과 같이 가까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럽에서 동양 중국을 오려면 배를 타고 몇 달이 걸리고 이러니까는 아무나 감히 정말 탐험 정신 아니면은 못 오는 이런 또 열악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때만 해도 발달해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사람 그 본성이 내가 무엇을 발명을 하거나 뭘 성취를 해서 커졌으면은 내가 꿈을
내 꿈이 성취가 되면 그 상태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꿈이 성취가 되면 더 큰 꿈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문명의 이기가 발명돼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자기들은 그 주변 나라하고 교류를 해서 또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을 사오고 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통상을 해서 이윤을 늘리고 이걸로 끝나느냐 이러고 보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더 다른데 팔을 데 없을까? 그렇죠.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기가 좋으니까 위생시설도 좋아지고 또 뭐 의료시설도 좋아지고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그래서 수명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면서 살기 좋아지다 보니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외국 사람들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내 나라에 있는 물건만 갖고는 그 인구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은 내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는 너무 많아. 그래서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소비시킬 데가 없을까? 하고 이제 더 멀리 나가잖아요. 멀리 나가서 새로운 대륙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돼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은둔의 나라인 동양도 이미 서양에게 발견이 돼서 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만 그냥 숨어 살면 돼. 우리만 문 꼭꼭 닫고 살면 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도 외국에 눈에 띄었어. 그러니까 오잖아요. 와서 이제 통상을 하자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 서양 우랑캐라 그래서 막 대포도 쏘고 해서 저 식민 양력 네. 그 다음에 뭐 척하들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선진 문물을 우리한테 전수해줘서 같이 개화시켜서 같이 즐겁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하자. 그러니까 발전시켜서 함께 이익을 누리고자 한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쇄국 정책 하면서 서양 우랑캐다 와가지고 다 뺏어간다. 뭐 잡아먹는다. 또 이 박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와이가 이제 하와이 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선교사들, 백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이제 남의 나라 역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와이가 그 미국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하와이 왕국이 이제 소멸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승만 박사 처음에는 백인들이 선교한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해서 나라를 뺏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공부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는 거를 막 싫어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온 게 아니니까 같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이걸 부지런히 따라가야 된다. 뒤처진 것을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꽁꽁 문 잠궈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 무력으로라도 결국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일본한테 무력으로 점령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뜻이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것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근데 이게 들어오면 이게 개화가 되면 우리는 군주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에게는 권리가 없고 모든 주권은 왕에게만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 양반들은 뭐 안 그렇지만은 다 노예적인 삶이 그렇죠. 뭐 우리 이영훈 교수님 책도 나왔는데 뭐 절반 정도가 거의 뭐 노예고. 노예적인 삶. 그런데 이렇게 개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인권도 보장되죠. 네, 그것은 누구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자유는 개인의 자유 또 재산권 같은 거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천부 인권설이라 하잖아요. 개인의 권리. 하나님이 정해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 누구도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권리. 맞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개화가 되면은 각자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내 권리라는 걸 알게 되면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재산권, 사유재산권 같은 거 이런 것들 서구의 민주주의 쉽게 말하면 신분 제도를 철폐하면서 네. 어떤 평등 말 그대로 이제 골고루 아까 기회 평등이 아닌 그쵸. 내가 하는 만큼 오는 그런 평등 그리고 이제 신분의 격차가 없는 그런 평등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예. 자유가 주어지면서 똑같은 동등한 출발점 시작한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런 느낀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박사님 청년 이승만이 1903년입니까? 이렇게 4년에 이 책을 썼을 때 그 당시에 민초들이 좀 깨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 고정입니까? 깨져 있었으면 이걸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역사는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책이 이승만 박사님 지금 우리한테도 깨우치기 참 많지만 그 당시에 이 책을 깨우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문명률도 높았고 소득수도 낮았고 또 봉건제도고 왕이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그런 사회적 문화 우리도 뭔가 좀 해보자 세국 정치가 아닌 그게 벗어나서 일본처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작은 땅들 한반도에서 중국을 좀 치자 이런 생각만 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책이 일제시대에 금지된 도서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책 읽으면서 이 책 보고 이대로 막 교육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깨어나서 야 일본 니네 뭐야 그렇죠. 이러면서 왜 우리를 노예하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남의 기술은 배우려 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남의 기술은 배우려 하지 않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들여 돈만 탕진한 개화되지 못한 세상에서 어둡게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기다 멸망초래 바로 우리네요. 네, 우리. 백인은 점차 늘어나지만 황인종과 흑인종은 해마다 줄어 우리나라와 중국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일본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 일본인은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서로 경쟁하며 사람과 경제가 함께 번성했기 때문인 밭에 좋은 씨를 뿌려도 해마다 그 씨를 받아 다시 심으면 씨의 좋은 성질이 줄어드는 이치와 같음. 네, 이게 지금 우리 조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자동차도 있고 참 편하네. 마차보다 편하잖아요. 빠르고 전기불 들어오니까는 등잔 안 켜고 환하고 좋고 그러니까 사들이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탕진하죠. 예, 그것이 아니라 왜 저런 거 전나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해? 어떻게 하는 거지? 기술을 배워야죠. 교육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편한 건 알아서 사들이긴 해요. 돈이 있으니까. 또 저 당시엔 산업공상들이 천대를 받으시니까 좀 더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위생 문제부터 또 섭생 문제, 먹는 거, 음식, 뭐 의식주 같은 것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막 전염병도 많이 돌아다니고 질병도 못 먹어서 뭐 각기병 같은 거 병명도 모르지만 뭐 이상한 병들 이런 병들 영양이 부족해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짧아지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보세요. 예, 지금 안 그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현재의 북한입니다. 사실. 네, 현재 북한뿐만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자연히 수명이 줄어들으니까 인구가 점점 줄죠. 해마다 갈수록 영아 사망률 높아져 버리고 뭐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자마자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바로 안 했대요. 그렇다 하셨다고. 돌 지나고 나서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금방 죽으니까 그래서 보통 나이보다 막 한두 살 이렇게 적게 출생신고되는 거는 보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네. 그러나 이제 백인 사회는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의술도 발달하고 또 농사 짓는 기술도 발달돼서 똑같은 한 평에 농사를 져도 소출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뭐 비료 같은 것들 있으니까 소출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많아도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술 뭐 좋아지고, 이거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해마다. 근데 저게 이제 독립정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발췌본인데, 발췌본 말고 거기에 보면은 인구의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중국 인구가 몇 년도에 얼마, 우리나라 얼마, 그 일본 인구는 얼마. 그런데 봐라, 우리는 줄어들지 않냐. 중국과 우리는 줄어들지 않냐. 그런데 일본은 이미 이제 명치유신도 하고 해서 개화를 했습니다. 네, 개화를 해서 서양인들도 일본에 들어와서 많이 활동하고, 또 일본 사람들도 외국으로 유학도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이러다 보니 통상하고 하니까 경제도 부흥하고 물자도 풍부해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훨씬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더 좋게 쉽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 많이. 또 이거는 이제 유전 공부를 안 했어도 옛날에 어른들은 그냥 체득했던 것 같아요. 농사진 사람들이. 왜 어떤 작물은 매년 그 땅에다 심으면 나중에는 그 작물이 안 된다면서 이렇게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갈아야 된다고. 밭을 갈아야 된다. 갈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제 콩을 심었던 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번에는 2년 콩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깨를 심어야 된다. 그런 거 어른들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 또 그 밭에 심고, 또 받아서 그 밭에 심고,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점점 좋은 성질이 줄어드는 이치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발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근친혼을 하게 되면 이 선천적인 장애 같은 것이 자꾸 이렇게 많이 누대로 내려가다 보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안에는 A라는 그 병에 약한 유전자가 있다. 근데 계속 같은 집안에서 그 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결혼을 하면은 그 A라는 유전자가 뭐 A다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여튼 어쨌든 그 유전 형질이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집안 사람들, A라는 유전자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A 유전자 성질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대로 내려가면 거의 희석될 거 아니에요. 딱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바삐 세기운을 받지 않으면 외국 사람들의 세력이 나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원주민은 몇 대를 지나지 않아 멸종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거 아프리카. 아니, 더 쉽게 생각하는 거 아메리카 인디안. 그때 인디안들이 미국 백인들과 교류를 좀 하면서 이렇게 그 백인들의 문물도 받아들이고 이랬으면 지금 보세요. 거의 원주민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잖아요. 보호구역이고 모든 혜택을 주고 그래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성장해서 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원주민들은 백인 사회로 나와서 백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인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 자기 땅을 뺏겨서 점점 숲으로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멸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더 좋게 발전할 거잖아요. 나쁜 성질은 점점 줄어들고 자꾸 희석돼서. 맞습니다. 오늘 딱 요점 겁니다. 교육 결여하지 말고 어떠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나은 정신으로 항상 이것이 좋다 하지만 더 나은 것에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네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뒤에 끝났습니다 하는 거 한 페이지 더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까만 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 이제 오늘은 좀 미숙했는데요. 다음은 좀 더 선생님께서 더 화려하고 더 재미있게 만들어 오실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책 읽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글 보고 또 우리가 사실은 안 읽어도 이게 이제 자막처럼 보시면서 또 두런두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과거도 갔다가 또 현재도 왔다가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